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잘쌤입니다. 보통 사람의 안정시 심박수는 60에서 80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라톤 영웅 황영조 선수 그리고 이봉주 선수는 안정시 심박수가 38회 정도였다고 하죠. 거의 정상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인데 왜 그런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스포츠 심장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포츠 심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과 아주 유사하지만 매우 위험한 질환일 수도 있는 비후성 심근병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하나하나 제가 다 읽어보거든요. 많이 달아주세요. 스포츠 심장, 영어로는 athlete heart라고 합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비슷한 형태와 크기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해오는 경우, 특히 마라톤, 수영, 사이클, 크로스컨트리 스키 같은 지구력을 요하는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 심장은 지속적으로 점진적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오래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빠르고 지속적인 혈액순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 중심엔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론 우리 의지로 조절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근육이기 때문에 점진적 과부하를 통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심박 출량, 카디악 아웃풋은 심장이 1분 동안 뿜어내는 혈액의 양을 말하는데요. 심장이 한 번 수축할 때 나오는 혈액의 양, 스트로크 볼륨과 1분 동안 수축하는 횟수, 헐트레이트를 곱한 값이 심박 출량입니다. 보통 운동을 하게 되면 스트로크 볼륨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해서 만들어진 스포츠 심장은 스트로크 볼륨이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심박수로도 충분한 혈액량을 뿜어낼 수 있는 거죠. 요구르트 빨대로는 한 5번 빨아야 입안이 꽉 차는데 버블티 빨대로는 한 번만 쭉 빨면 입안이 꽉 차는 것과 비슷합니다. 혈액순환에 아주 특화된 근육질 심장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좌심실의 용적도 커지고 감싸고 있는 근육도 두꺼워지면서 심장이 약간 커지게 됩니다. 이것은 헬스 오래 해서 몸이 멋져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심장이 멋져진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전혀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의학적으로 심장이 커진다는 것은 대부분 좋지 않은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젊은 운동선수가 운동 중에 또는 경기 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슬픈 기사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운동선수에서 급성 심장사를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이 비후성 심근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Hypertrophic Cardiomyopathy, HCMP라고 부르는데요. 심장 근육에 생긴 병으로 인해서 심장이 비후해지는, 커지는 그런 질환입니다. 심장이 크면 좋은 거 아닌가? 심장을 건물로 비유를 하자면 벽돌을 차곡차곡 꼼꼼히 쌓아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요. 벽돌을 삐뚤빼뚤 안에 공간이 뜨기도 하고 이렇게 쌓아버리면 크기는 크더라도 부실하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조금 격하게 표현된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은 정상 심장이고요. 가운데는 스포츠 심장입니다. 심장이 크고 안에 혈액을 채울 수 있는 공간, 좌심실도 크고 근육도 두꺼워져 있죠. 오른쪽이 HCMP가 있는 심장인데요. 심장 근육의 부실한 비대로 인해서 심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 안에 공간도 오히려 좁아져 있게 됩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매우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검사를 통해서 스포츠 심장과 HCMP를 감별해내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환을 가지게 되고요. 정도의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증상 없이 내가 비후성 심근병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병으로 인해서 악화되면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운동할 때 심장에 통증이 온다거나 심장이 불편하게 두근거리고 숨이 너무 가쁘고 실신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히 해오게 되면 부실한 심장 근육의 흉터가 자꾸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심장의 전기 자극 경로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부르르 떨어버리는 심실세동이나
너무 빠르게 수축하는 심실 빈맥이 발생하면서 혈액을 적절히 내뿜어주지 못하게 되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진행할 예정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더 적극적이고 정밀한 심장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통해서도 명확히 알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3, 40대가 되어서 이제 러닝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 얘기 들으니까 조금 무서운데 혹시 내가 이런 병이 있는지 모르고 운동하다가 심장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일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점은 강도가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면 취미 러너 수준에서는 HCMP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언제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보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진짜 운동을 열심히 빡세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혹시 심장이 걱정된달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미리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기본적인 심전도에 더불어서 심장 초음파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운동 부하 검사를 진행함으로써 혹시라도 격렬한 운동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정확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HCMP는 유전적 질환이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명절에 가족들 모였을 때처럼 기회가 된다면 가족 중에 심장 질환 관련한 가족력이 있거나 하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갖고 싶다. 스포츠 심장. 물론 눈에 보일 정도의 심장의 크기 변화나 구조적인 변형은 1, 2년 운동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댑테이션, 적응의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주로 성인인 상태에서보다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쭉 해온 경우에 성장과 함께 발달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고 난 이미 성인이니까 스포츠 심장은 못 만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러닝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아주 가볍게 뛰는데도 심박수가 160, 170이 그냥 넘어가죠. 숨도 너무너무 차고요. 달리기를 멈춰도 한참을 헥헥거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러닝을 하게 되면 가볍게 달리는 정도는 30분, 1시간 이상도 충분히 달릴 수 있게 되고 심박수도 크게 높지 않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게 운동해도 숨 고르면서 쉬면 빠르게 안정될 거고요. 이전과 비교해서 더 스포티한 활동적인 심장이 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물론 이런 상태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스포츠 심장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한 러닝을 통해서 더 건강한 심장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모두 러닝, 꼭 러닝 아니더라도 운동 꾸준히 해주셔서 섹시한 심장 만드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